아니 병원비가 1억이 넘는다고? 6개월 전 쓰러져 수술한 아버지의 병원비가 1억이 넘게 청구됐는데요.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급기야 동생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솔직히 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재산 10원도 없고 오빠는 결혼해서 아파트 살 때 아빠한테 2억 받았잖아. 그래서 나 한 푼도 못 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은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 학비 걱정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난 군대 다녀와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겨우 졸업하고 아직까지 그 돈 갚고 있다고. 빚에 허덕이느라 결혼은 꿈도 못 꿨다고. 아니 그럼 1억이 넘는 병원비를 나 혼자 다 내라고? 야 진짜 너무들 한다. 어? 아이고 나 어떻게 나 야속한 동생들. 지원은 혼자 다 받았지만 1억이 넘는 부양비 앞에선 작아지는데요. 동생들 마음은 굳건합니다. 난 받은 게 없는데 왜 내? 나는 학자금 대출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고. 동생이 둘이나 되는데 왜 나만 내야 돼? 응? 1억이 넘는 병원비. 첫째 혼자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이게 아버님이 지금 몸도 지금 편찮으신데 저렇게 지금 자식들끼리 싸우고 저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아, 정말요? 오, 역시 양상욱 씨 이렇게. 귀가 많이 빨개진 것 같은데.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는 타입인가 봐요. 아니 근데 진짜 네. 형제들도 남감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첫째 형님 어떡합니까? 1억이 넘는 이 병원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김병이 효자 없다 이런 얘기했지만 요새는 간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워낙에 간병비 문제나 병원비 문제가 단기도 아니고 굉장히 장기로 가면서 고가이기 때문에 이 돈 앞에서는 우리가 좋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혈육마저도 가르는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아버님의 병원비를 두고 형제 간의 갈등을 합니다만 요새 이게 현실이라는 거 누구보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싸울 일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조정하면서 맞대어서 아버님이 잘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네. 자, 일단 병원비를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1억이 말이 1억이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먼저 협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비용을 누가 분담해야 되는지. 나중에 법원에서도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뭐 협의가 바뀌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이거 취소하고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큰아드님이 좀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셋째, 둘째와 좀 비율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둘째, 셋째 분이 전혀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입증을 해서 금액을 좀 부담하시는 걸 좀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각자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담할 금액을 정한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n분의 1씩 해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이 생각보다 현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을 보면 이 부양 의무의 형태와 그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1차 부양 의무와 2차 부양 의무로 나눠져 있어요. 네. 1차 부양 의무의 경우에는 부부 간의 부양,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하고 또 그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 대한 부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부양 의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 된 경우, 그 경우에는 2차 부양 의무, 그리고 직계 혈족 그 배우자랑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부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동거하고 있는 며느리의 부양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부양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부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자식한테 뭐 밥을 주지 않거나 용돈을 주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못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거 1차 부양 의무입니다. 네. 그렇다면 화면에서 만나본 삼남매와 부모의 관계는 2차 부양 의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세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왜 2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거는 제가 배가 고프지만 아이가 배가 고프면 내 것을 정말 뺏어 주더라도 먹여야 되는 게 1차적인 부양 의무인데 2차적인
부양 의무는 일단 내가 먹고 내가 좀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여유가 되면 도와드리는 게 이체적 부양 의무라고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형제들이 여럿이면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양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막 민법에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인정되느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부양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더 많은데 자녀에게 부양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자력이 없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이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자녀가 뭐 돈도 좀 없고 뭐 마이너스다 이러면 네. 뭐 부모님을 부양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제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100만 원을 청구를 했으면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어서 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뭐 꼼수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이렇게 모셔보자는 의미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동상이몽 같은 어머니 느낌이 좀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본 재연 화면에서 이제 큰 형이 이제 1억이 넘는 병원비를 일단 다 낸 후에 동생들한테 나누어 내자고 나중에 추후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사건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벌어졌는데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n분의 1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많이 부담했던 형이 너무 억울해서 이걸 n분의 1로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그럼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많이 설명드렸지만 기여분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미리 낸 것에 대해서는 니네들 걸 내가 대신 낸 거니 이제 그럼 그걸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이런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형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해야 하지만 어쨌든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